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취미부자 구슬입니다. 이번 방송이 2025년에 처음으로 업로드되는 방송이라고 들었는데 그 방송에 제가 또 처음으로 DJ를 하게 돼서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긴장되기도 하고 잘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파이팅! 네, 오늘은 새해맞이 특별편으로 청취자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오늘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지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야망주 텐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새벽 감성 다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화사한 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특별편 과연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오늘의 특별편 주제는 바로 신년 목표 진짜로 달성하는 법입니다. 주제명이 좀 특이하죠?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내년은 올해와 다르다, 내년은 정말로 갓생 산다, 이런 다짐과 함께 여러 계획과 목표를 세우시곤 하죠. 물론 멋지게 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바쁜 하루들을 지내다 보면 금방 잊고 또 다시 연말을 맞아서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특별편에서는요, 새해 목표를 이루고 싶은 청취자분들과 당금이들을 위해서 신년 목표를 정말로 잘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보고 또 겸사겸사 패널분들의 새해 목표도 같이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패널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요. 본격적으로 토크를 해보기 전에 패널분들의 성향을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신년 계획을 잘 세우시는 편인가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MBTI가 사실 P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편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평소에 신년 계획을 자주 세웠던 것 같진 않은데 이번 연도는 특별하게 좀 세웠던 한 해였거든요. 오, 그래서 이번 녹음을 통해 한번 얘기를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봄님은요? 저는 세우는 편이긴 한데 막 장대하게 올해의 신년 계획 이렇게 짜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올해는 뭐 이거 조금 더 하고 이거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년 계획이라기보다는 올해 하고 싶은 거를 좀 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데를 꼭 가보고 싶다거나 이런 거? 이런 걸 주로 짜는데 저도 피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뭔가 세우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간단하게만 세우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럼 텐텐님은요? 저는요. 이 신년 계획이라는 단어랑 제일 먼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래요? 네, 여기, 왜요? 여기 다 피네요. 다 그렇네요. 피네. 다 P야? 네, P면은 이제 계획을 안 세워도 되는 자격증 같은 건가요? 좋네. 신년에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계획도 안 세운다. 그래서 신년 계획이랑 굉장히 먼 사람인데 이게 신기하게도 이 작년에 이맘때쯤에 녹음을 했어요. 당금 시즌 9 문화살롱 해피 뉴 이어라고 네. 딱 이맘때 녹음해서 똑같이 새해 초에 새해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본 코너가 있었는데 그거 준비하려고 제가 살면서 첫 신년 계획을 썼습니다. 근데 이걸 어쩌다 보니까 이 당금을 좀 오래 하게 되면서 이 두 번째 제 평생의 두 번째 신년 계획을 또 녹음을 위해서 세우게 됐네요. 아무튼 네, 흘러가는 대로 좀 사는 사람이라 원래 오늘 계획 오늘 뭐 먹지 이런 계획도 잘 안 세워요. 하지만 다짐은 합니다. 새해면은 그래도 좀 잘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 어떤 뭉뚱그려진 신년 계획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들 잘 세우진 않지만 올해는 또 세웠던 것 같네요. 네, 저는 원래 신년 계획을 안 세우다가 재작년부터는 뭔가 새해 되면 다짐이 막 생겨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젠 세우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미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온 것 같긴 하지만 패널분들은 2024년 올해에 신년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리고 세우셨다면 잘 실천하셨는지, 세우지 않았다면 올해 이룬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신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건 아닌데 제가 원래 올해 초에 휴학을 1년을 하려고 했거든요. 실제로는 6개월밖에 안 하긴 했는데 1년 휴학을 하면서 휴학을 하는 기간 동안 뭘 하자 이런 휴학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네. 뭐 언어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뭐도 해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짰는데 최근에 또 그걸 다시 봤거든요. 다시 봤는데 확실히 인생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휴학했을 때 논 건 아니거든요. 뭐 알바도 하고 뭐 학회도 하고 뭐 독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뭔가 바쁘게 되게 살았는데 그 계획에 써 있는 건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나쁘지 않게 살긴 했는데 계획대로 살진 않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이룬 게 있었다면 일주일에 운동을 꼭 2번 이상을 하기로 다짐을 했었는데 그래도 1학기까지는 꽤나 지켰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나름 그러니까 막 운동이 길게 하는 거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러닝 30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헬스장에 1시간 가기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거의 뭐 기네스북 수준인데 너무 어려운데. 좋습니다. 그러면 다람님은요? 저는 제가 아까 앞서 올해는 특별하게 좀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봄이랑 좀 같은 이유였는데 제가 올해 1년 동안 휴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휴학을 하는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계획을 안 하고 그냥 지내면 너무 그냥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1년이. 네. 그래서 연초에 좀 계획을 열심히 세웠어요. 근데 저도 오랜만에 다시 그걸 봤거든요. 꾸준히 한번 들어가 봤어야 됐는데. 근데 첫 번째부터 제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1시 취침, 9시 기상이었거든요. 와 말도 안 되는데. 어려운데요, 너무? 오후 1시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요. 여기는 좀 심한데. 오후 1시. 그래서 지금 1번부터 실패를 했고 다른 것도 보니까 썩 그렇게 지킨 거는 없었는데 그 사실 살다 보면 되게 나름 바쁘게 지내는데 저도 지킨 거는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했던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그 라디오 팟캐스트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정말요? 네, 진짜로. 오. 저는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당금에 오면서 그거 하나 잃었고 여행도 올해 좀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여행 다니고 싶은데 많이 가보자 했는데 국내로는 제주도 그리고 부산, 강릉 가고 해외는 일본, 대만 그리고 유럽 여행 얼마 전에 다녀와서 네. 거의 나름 우와. 많이 다녀온 것 같아요. 전문 여행꾼인데요. 그러니까 칼럼니스트예요? 6번을. 여행 블로그, 유행 블로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좋은데요? 멋있는데? 그러면 텐텐님은요? 아, 네. 저는 작년 이맘때 녹음드렸던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들어봤거든요. 내가 뭐라고 도대체 말을 할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0년부터 지금까지 매 그 해가 희노애락 중 하나였대요. 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20년은 너무 슬펐고 코로나 때문에 21년, 22년은 화가 났대. 어디 저기 끌려갔다 왔거든요. 근데 23년은 즐거웠다. 근데 너무 즐겁기만 했던 것 같다. 남은 건 희잖아요. 기쁠 희. 그래서 24년에는 뭐 어떤 이룸의 기쁨, 성취의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요. 젊어가지고 그런가? 좋은데요? 작년 23텐텐의 어떤 발언이었는데 그래서 올해가 기뻤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오.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뭐 그렇게 말하자고 하면 별거 없는데 뭐가 있지?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좀 찾은 것 같고요. 오. 그래서 진로라고 하기는 너무 거창하지만 어떤 거를 해야겠다는 대략적인 윤곽이 정해졌습니다. 오, 완전 큰 건데요? 올해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요. 뭐 저희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했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신년 계획이 기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잡으면은 어떻게 이룰 수밖에 없다. 좋은데요? 네. 만약에 별로 좋은 일이 없었어. 근데 그러면은 뭐야 신년 계획 지켜야 되는데 바로 아웃백 가. 그럼 기쁘죠. 기쁘죠. 너무 기쁘죠. 기쁘긴 하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좀 많이 잘 실천이 어쩌다 보니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다들 뭔가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아도 하나씩은 이룬 게 있는 것 같네요. 구슬이는요? 저는 이 방송을 위해서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요. 아무것도 못 이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룬 게 꽤 많더라고요. 일단 거기에 꾸준히 하는 운동을 만들기라고 적어뒀는데 제가 한 6개월, 7개월 동안 수영을 계속 나가고 있고 오. 또 이제 영어 시험을 봐서 교환학생 신청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것도 이뤘습니다. 그래서 꽤 이룬 게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좋은데요? 자, 이번 질문은 패널분들의 각자 경험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이루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렇게 이루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텐텐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네, 이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이루기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목표를 이루려고 해서 그래요. 그 작업 자체가 힘든 거야. 왜냐면요. 이 사람이란 동물은 원래 왜요? 굉장히 사람이란 동물은 말이죠. 그렇죠. 교수님처럼.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은 원래 이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게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해서 뛰면은 그 본인의 채찍질에 힘들어하고 만약에 안 해요. 그럼 안 하는 자기 모습에 연민을 느끼고 짜증을 내, 스트레스를 받아. 오,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목표의 존재만으로 야, 신년 목표를 세웠어. 그거부터 어려운 거야. 이루는 것도 어렵고 안 이뤄도 힘들어. 이 자가당착에 빠지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목표를 잘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목표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그렇죠. 본질적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람님은요? 저도 이제 제가 아까 첫 번째부터 실패를 했다 했잖아요. 계획을 세웠던 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목표가 너무 구체적이면은 실패를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약간 저처럼 1시 취침, 9시 기상 이렇게 딱 숫자를 박아버리니까 그냥 하루라도 틀어지면 내 계획은 무너지게 되면서 그냥 지키지 않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인 목표를 이렇게 짜다 보면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저처럼 싶었어요. 오. 그러면 텐텐님처럼 기쁜 한 해를 보내자. 네, 이렇게. 차라리 그러면 언제든지 1년에 하루만 성공해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아까 그 아웃백은요 예시였고요. 예시고 아무튼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세우는 게 낫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숙면을 취한다는 걸 약간 건강을 지키자라고 포괄하면은 네.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잘 자거나 잘 먹기만 해도 3개 중에 하나만 해도 지키는 거니까. 그쵸. 오. 그러고 그걸로 인해 또 성취감이 있고 또 더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숫자를 딱 박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이제 A, B, C, D 등급제로 하지 말고 패스홀 패스홀 페일로 하는 거야. PF 네. 과목으로. PF 과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P1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F 맞으면 어떡해? 신년 계획인데 F야. 그러면 내년에 잘하면 되죠. 오, 그렇죠. 재수강. 네. 좋다. 네. 내년 수강 신청에 끼워 넣고 다시. 네, 그렇지. 다시. 한 학점 더 들으면 되니까. 그렇죠. 뭐 한 학점 정도야. 괜찮네. 되게 평소에 듣던 조언이랑 완전 반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봄님은요? 저는 이제 다람이가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세우는 게 좋다고 말해줬는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분야를 좀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저희가 되게 많이 세우잖아요. 신년 계획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신년에 너무 열정이 막 빠오고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언어 공부도 하고 뭐 재테크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뭐 친구도 많이 만들고 너무 많은 분야를 세우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이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1년이 뭔가 지날 때는 되게 느린데 지나고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그 시간 맞아. 안에 이 분야 중에 한 가지, 2가지 정도 이루는 건 가능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대학에서 학연동 중에 다 지킬 순 없다 이거를 막 셋 중에 하나는 막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연동이 뭐예요? 학점 연애 동아리. 오. 이거 혹시 모르세요?
네. 저 몰랐어요. 아 진짜요? 아, 세 개 다 챙기는 게 어렵대요? 네, 제가 대학 되게 유명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대학 네.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얘기가 이제 대학에 가면은 학점 지키는 거랑 연애하는 거랑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 세 개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이룬다.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마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많이 인터넷에서 봤나? 해가지고 진짜 세 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건가 했는데 실제로 대학을 다녀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지금 본인은 기만- 이루셨다고. 지금 본인은 다 하신다고. 그런데 아, 이 기만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을 못 자. 어쩐지 다크서클이. 늘 잠을 못 주. 하견 동잠. 잠을 포기해야 돼.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수면으로는 그 많은 걸 못 이루잖아요. 아, 맞구나. 그래서 저는 신년 계획도 분야를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딱 하나를 정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는 무조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걸 제일 1순위로 두고 일단 신년 계획을 딱 그거 하나만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랑 플러스 부가적인 거 하나? 그러면은 그거에 집중하면서 그 계획 달성 효과도 엄청 클 거고 무조건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한두 개만 딱 세우면은. 너무 많이 세우면 지키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한두 개를 세웠어요. 하나 다이어트. 근데 그걸 실패했어. 만약에. 그 실패하면 좀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아니 그냥 아 잠깐만. 잠시만. 아니까 이제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될 그쵸. 수도 있잖아요. 뭐 본인의 어떤 능력 밖에 이제 뭐 다이어트는 조금 자기 능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 다이어트를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근데- 그러면 너무 이제 그 슬프다. 아. 내가 하나 세웠는데 하나도 못했어. 그러면은 이제 페일이잖아, 페일. 두 개로 할게요. 두 개? 그리고 이게 하나가 무조건 달성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제가 얘기했던 건 그 1년 동안 너무 많은 걸 하지 않고 하나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얻는 뭐 기쁨이나 성취감도 있으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5kg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한 3kg밖에 못 뺐어. 그래도 뭐 운동도 열심히 했을 거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1kg도 못 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이제 아닌가요? 아 그렇죠.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만 계속 노력하면 1kg 정도는 뺄 수 있지 네. 않을까 싶긴 그러니까 하네요. 그런 작은 아니 1kg는 벼락치기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 말은 그렇게 한 절반이라도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을 테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좀 뭔가 성취감이나 효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토끼를 잡으려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진짜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진짜 모든 분야의 계획을 세웠다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그 여러 개의 계획을 크게 뭉텅이로 카테고리로 잡는다 치면은 저 같으면 건강 그리고 저희는 아직 대학생이니까 학교 공부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활동 그리고 기타 인간관계, 그러니까 친구나 연애 요렇게 딱 4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건강, 공부, 사람 그리고 뭐죠? 진로에 진로. 관한 활동. 어렵다. 저는 재테크도 있었던 것 같고. 재테크요? 아니 그게 오. 말이 거창한 거지. 그냥 네. 돈 모으기. 아직까지 저축. 네. 아직까지는 뭐 경제 활동을 막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취미도 있었어요. 그 동아리 활동 맞죠, 같은 맞죠. 거. 취미 부자잖아요. 아 그러네. 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 이유는 봄님이랑 되게 비슷한데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면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봄님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해봤고 또 이게 다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기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한 번 실패하면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게 큰 것 네. 같아요. 약간 맞아요. 자괴감이 들거든요. 맞아요. 1시에 자기로 했는데 그날 너무 늦게 자서 5시에 잤어. 그럼 이제 그 다음날 현타가 오면서 아휴 뭔 1시 취침이냐 이렇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게 한 번 실패하고 이게 목표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면 그냥 다시 또 해보고 이렇게 될 때까지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습관이 들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실패하고 성공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몸에 익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새해 목표를 잘 이루지 못하는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좋겠다. 1시 취침, 9시 기상. 이거는 만약에 한 번이라도 하면은 그냥 꼬꾸라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1년에 뭐 70% 이상 이런 식으로 비율로. 그럼 매일 계산해야 돼요? 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이과스러운 아니 그냥 수치로. 아니 이번 느낌적으로 달은 몇 번 성공했어. 그럼 이제 나에게 상을 주지. 계산을 해보면 뉴턴랩 순법으로 수치 해석을 하면 그게 아니라요. 아, 이과는 나가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느낌상으로 내가 초반에 좀 못한 것 같아. 그러면은 연말에 좀 잘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네요. 일단 목표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맞아요. 이거는 뭐 그 얘기도 자체는 있었고. 전면 부정. 그리고 너무 많은 분야가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좀 너무 구체적이지 말고 추상적으로 목표를 잡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패널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달성해 볼 만한 신년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람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그 1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어떤 목표를 이루기에는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획을 짤 때 뭐 계획 어떤 걸 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목표를 이뤄내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무의미한 시간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너무 구체적이고 딱 몇 시 뭐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짜고 이제 월마다 자아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이번 달 어떻게 지냈나. 그러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이드라인을 저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좋다. 1년에는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매달 상황에 맞게 네. 이제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 너무 구체적으로 세우지 말고 한 4분기 정도로 해서, 아니면 뭐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렇게 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가 P라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제2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들으면 까무러칠 거야. 무슨 계획을 그때 세워. 그런 식으로. 약간 다람이 저 텐텐 순으로 그 피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센 거예요? 네, 이제 오늘 점심도 생각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요. 그 정도는 생각하고 내일 점심까지 생각하거든요. 내일 점심을 생각해요? 그냥 범위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런가요? ENFJ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제이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래요? 오. 봐봐. 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진짜요? 여기 엄청난 피들의 모임이었네요. 그러면 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실 다람이가 말한 거랑 약간 반대. 약간 조금 다른? 오. 근데 왜냐면 저는 분기를 세우면은 제가 분명히 올해 초에도 분기랄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어떤 공부를 하고 이런 걸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막상 그때 가다 보면은 뭐 다른 일정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달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월부터 6월까지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4월부터 5월까지만 공부를 했다. 이렇게 돼서 조금 공부를 한 건 맞는데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계획하고 안 맞으니까. 제 특성 때문일 수도 있는데 좀 늘 뭔가 이것저것 할 게 막 추가돼서 실제로 계획한 날짜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아예 차라리 그 다람이가 아까 말해줬듯이 좀 추상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좀 분야를 집중해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올해 초에 신년 계획이라고 이것도 짠 건 아닌데 올해 초? 작년에 이제 내년에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학점이든 진로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진로에서 요구하는 능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이나 능력 같은 거, 그런 거라든지 그런 면에서 뭔가 그러니까 지적인 면에서 조금, 아니 능력적인 면에서 발전을 해서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올해를 돌아보면은 뭔가
글쓰기 능력도 엄청 많이 나아진 것 같고 책도 많이 읽어서 그래도 좀 말하는 거라든지 글을 쓰는 거에 조금 논리가 예전보다는 생긴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뭐 능력적으로 발전을 하자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한쪽 면에 치우친 계획이잖아요. 계획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그런데 이런 걸 하나 세우고 이걸 내가 이뤘는지를 생각하면서 올해를 쫙 돌아봤는데 되게 뭔가 성취감도 있고 아 올해 내가 하나의 그 점을 위해서 뭔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나왔구나 싶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 뭔가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정하되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한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루기도 쉽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열심히 본인이 그래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방향성을 정했으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조금 성취감도 들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향성을 딱 정하고 그걸 위해서 그냥 다양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또 다양하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에서 또 그 방향으로 이점이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다 보면 좀 이렇게 뿌듯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든 목적지에 도착할 네. 수 있게 딱 방향만 설정해 두는 오. 거네요. 뭐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텐텐님은요? 아 저는 이거는 이제 청취자분들하고 이 패널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거 오, 뭐냐면요, 이 신년 계획에 그 단어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단어를. 아까 그 희노애락 기쁘라 기뻐라. 그런 것처럼. 거의 경전처럼 그러니까 기뻐라. 업적도 업적인데 감정을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하기 이게 아니라 기분 안 나쁘게 다이어트 하기 뭐 이런 것처럼. 오. 어려운데요? 똑똑해지기 아니면은 뭐 학점 잘 받기 이게 아니라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학점 받기 이런 식으로 하나 완충제를 하나 깔아 넣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뭘 했는지보다 뭘 느꼈는지가 저는 더 잘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한 해를 했을 때. 그래서 뭔가 좀 작고 굉장히 쉬운 일을 했는데도 요 일 때문에 내가 큰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내 삶의 태도가 굉장히 변할 수도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그걸 했어? 뭐 점수를 땄어? 자격증을 땄어? 공부를 잘했어? 이렇게 어려운 일도 저한테는 그냥 무미건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냥 하려고 해서 한 거고 딱히 느낀 바는 없는데 근데 그 계획에 감정 단어를 하나 넣어주면은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아 근데 기분이 안 나쁘긴 했어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는 안 받긴 했어 다이어트 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내가 실패했을 때도 완충제가 되어주고 만약에 달성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업적과 기분도 좋아진 감정도 챙긴 2배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오, 되게 괜찮은데요? 네,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신선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텐텐님처럼 하면은 이것도 피어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뭔가 내가 그거를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가 그렇게 안 좋았던 해로 기억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든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오, 역시 되게 감정을 좋은데요? 중요시하는 F들에게 감정을 이제 중요시. F여서 그런가? 이상적인 분들이 생각하면 감정이 뭐가 중요해? 제대로 잘성됐는지가 중요하지.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런 건 무서워. 없잖아. 이런 게 뭔데 그래서? 잠깐 누가 왔다 간 줄 알았어요. 제가 누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 한 게 뭔데? 이러면서. 근데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역시 이 FP들이 좋다니까. 봄님이랑 되게 비슷하게 저도 항상 이렇게 한 해의 테마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테마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교환학생을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하는 해. 아니면 올해는 전공 공부에 집중하는 해. 이런 식으로 가장 큰 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큰 틀을 다 패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구체적인 하나의 목표를 정했을 때 그걸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뭔가 돈을 모으고 싶다 하면 그냥 돈 모으기 이렇게 하면 실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맛있는 거 보이면 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몇백만 원을 모으겠다 하면 그걸 12달로 쪼개면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너무 과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상황에 맞춰서
자, 현실성이 있는 목표를 정하고 돈을 모으는 것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매달 모을 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입은 얼마가 되고 지출은 얼마가 되는지 제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럼 이제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좀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이뤄야 하는 이유를 딱 정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유요? 네. 오. 저는 원래는 그냥 돈 모으기 이렇게 하니까 어떨 때는 너무 짠돌이처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을 모으고 또 어떨 때는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교환학생이라는 목표가 딱 생기니까 네. 필요한 금액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기분 안 나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예시고 뭐 다이어트든 동아리 하는 거든 조금 더 이렇게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 근데 구슬이가 이유를 지금 얘기해줬잖아요. 네.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계획을 이제 세웠을 때 안 했던 게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계획을 짰지 뭔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좀 더 사람이 적극적이고 또 그걸 이뤄야 되겠다는 의지가 더 생길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진짜 다이어트 같은 것도 그냥 다이어트 하기가 아니라 나 올해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이러면 좀 더 이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목적인 거죠 다이어트에. 그러니까 이유가 왜요? 아니 근데 좋아요. 근데 너무 정성적인 목표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전 정량적인 목표도 이렇게 하면 이룰 수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비슷하게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를 할 때 그 돈을 저도 모았거든요. 알바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저도 적금에 자동이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바 월급날에 한 달에 40만 원씩 이렇게 넣어서 최종 금액을 대략 그 정도 하면은 몇 개월까지 하면 얼마가 모이겠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돈을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뭐 이쁜 옷 나오면 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자동이체가 될 때 그걸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그 토스에서 이자가 깎이거든요. 맞아요. 그거 맞추려고 막 돈도 덜 쓰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을 그냥 교환학생 갈 때 써야지가 아니라 완전 전 구체적으로 교환학생 갈 때 항공비랑 그 비행기 왕복 편이랑 그리고 핸드폰이 너무 오래돼서 핸드폰 사는 걸 이제 그 돈으로 하자를 딱 목표로 세우니까 되게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지니까 그걸 내 돈으로 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비행기를 내 돈으로 직접 해외 비행기를 산다는 게 그리고 핸드폰도 내 돈으로 바꾼다는 게 핸드폰 비싸잖아요. 새 폰으로 사면. 그렇게 저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목적을 확실하게 세우니까 확실히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이루기가. 그리고 방금 적금 얘기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걸 좀 넣어놓으면 이루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다른 그 제도의 힘을 빌리는 거죠. 아니 제도까지? 그러니까 나의 자율성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게 조금 있어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강제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제가 원래 말을 좀 잘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좀 즉흥적으로 말하는 걸 잘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매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나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당신들의 궁금함을 즐길 생각을 해야지 말솜씨를 늘릴 제대로 사용을 하면 어떡합니까? 수단화. 하고 방금의 싶은데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요? 근데 충분히 잘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잘해요 구슬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다들 스윗하시네요. 연말 분위기가 이게 물씬 나네요. 다들 되게 각자의 개성 넘치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이 되잖아요. 패널분들도 각자 새해 목표를 세우셨을 것 같은데 패널분들의 2025년 목표와 계획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텐텐님이 아주 마음에 드는 답변을 준비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비밀로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아니 그래야 리액션이 나오니까. 어떤 5글자를 하셨길래? 너무 궁금해서 얼마나 역작일지. 눈물 난다.
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DJ의 권한으로 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다. 좋아요. 저는 찐 호주 사람. 인인가요? 오스트레일리아. 제가 교환학생을 1년 동안 가게 돼서 호주로 그래서 호주에서 완전 잘 녹아들고 싶거든요. 그 오. 진짜 호주 사람들이 가는 식당을 가고 호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놀고 호주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진짜 호주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호주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찐 호주 사람. 한국을 좋다. 버리는 건가요? 네, 1년 동안만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 잘 정했다. 어. 잘 지은 것 같아요. 찐 호주 사람. 찐 호주 어. 사람. 사람이라는 워딩도 되게 마음에 들어. 그래요? 찐 호주 사람. 그러면 다람님은 어떻게 정했어요? 저 부담되는데요. 아니 제 것만 노잼인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정했냐면 꾸준히 하자. 좋은데? 괜찮은데요? 꾸준히가 아, 제일 괜찮아요? 중요한 거니까요. 왜냐면 제가 항상 느꼈던 게 저에게 단점이라고 하자면 제가 좀 끈기가 부족해요. 약간 하나가 어긋나면 그냥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완전 약간. 공감돼요. 그래서 제가 좀 끈기를 기르고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면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도 좀 더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꾸준히 하자로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꾸준히 하자인 거네요. 그쵸? 목표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꾸준히 하자. 좋다. 그러면 봄님은요? 저는 너무 약간 멋지게 쓰려고 노력한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러운데 저는 넓고도 깊게라고 적어봤어요. 좋다. 완전 철학적인데요? 왜냐면 저도 1학기 때 교환학생을 가는데 교환학생 가서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거든요. 새로운 사람 많이 만나고 새로운 경험하면서 좀 제 시야를, 제 세계를 좀 넓혀가고 싶고 그리고 2학기 학교에 돌아와서는 좀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그 능력을 좀 깊게 한 분야를 깊게 파고 싶어서 그래서 1학기, 2학기 나눠서 넓고도 깊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좋은데요? 1년을 다 담은 5글자였네요. 네. 사실 저도 교환학생을 가서 그렇게 넓은 걸 경험하고 싶다는 걸 담으려고 했는데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아니, 호주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무엇보다 와닿아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텐텐님은요? 이게 뭐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이렇게 차례대로 말하는 거면 맨날 저를 마지막에 시켜요 사람들이. 원래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이니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가 5글자 이거 제가 대본을 제가 썼는데 제가 뭐를 생각하면서 썼냐면은 웃기려고 했거든요 원래. 그래서 연구실에 열심히 다녀야지 뭐 연구는 내 삶. 뭐 아니면, 집에 계속 퍼질러 자니까. 집은 스칠 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5글자 뭐 하지? 하면서 아까 보면 카페에서 막 되게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나도 조금 말이 되는 거를 가져와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지속 가능성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좋아하는 단어인데 사람이요 순간에 갑자기 팍 좋아지게 바뀌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 차분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그러면은 기울기가 너무 커지는데 이게 딱 어느 정도만 했으면 좋겠냐면은 올해가 작년이 되면 그 작년에 가장 좋았던 거는 유지를 하고요. 가장 안 좋았던 거는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은 평균이 이게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니까 이게 지속 가능적으로 이렇게 천천하게 하지만 기울기는 양수인. 이렇게 상향 그치 우상향 곡선으로 단조 수렴을 하고 싶다. 아니 무슨 수렴이요? 네. 또 이과적? 올라가고 싶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확률이란 뜻도 있지만 지속 가능성의 뒤에 숨어져 있는 단어는 이제 성취, 성공, 지속 가능, 성취를 계속 하고 싶어요. 오늘이 아니죠. 올해 너무 이룬 게 많기 때문에 그 이룬 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유지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비슷한 일들을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이뤄가고 싶다. 해서 지속 가능성으로 하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좋다. 너무 멋들어지게 잘 짜셨네요. 역시 마지막으로 한
제가 보람이 있네요. 무대 체질인 이유가 있죠. 아 나도 좀 더 멋있는 걸로 할 걸. 아 괜찮은데 네, 아, 충분히 그래요? 멋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넓으면 얕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다 망치거나 아니면 좁고 깊어. 그냥 이것만 해. 딴 거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넓고 깊으면 좋죠. 좁고 깊다기에는 아까 연애와 동아리와 학문을 다 이루셨다고 그러게요. 했는데 넓고 깊은데요? 하하하. 아 좋습니다. 다들 되게 개성 넘치게 잘 정해오신 것 같네요. 다들 그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특별편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건 내가 뜻한 대로 되게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혹시 올해 이룬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자책하거나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매일 아침 나를 이불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일 수 없는데 나를 내가 뜻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건 어찌 보면 어려운 일임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올해는 나를 다그치며 달리는 것보다 나를 다독이며 걸어가 보세요. 꼭 무엇을 이루지 않더라도 많은 걸 얻는 2025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텐텐, DJ의 구슬, 패널의 봄. 다람. 텐텐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